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와 관련된 저희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스터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이 생겨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냥 보기 위한 거잖아요. 뭐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개사들이 손님 모시고 집을 보러 가요. 그런데 집은 안 사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손님 중개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짜증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옛날에는 돈을 잘 벌던 시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진상 손님들이 많아요. 진상 손님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상 손님들이 있는데 저도 2015년 7월에 오픈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진상 손님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도 SNS를 활용하는 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보러만 다니고 소개만 해달라고 하고 그럼 이게 지금 공짜로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옛날부터 집을 보는 것도 돈을 내자. 예컨대 10만 원씩 집 한 번 보는데 10만 원씩.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에서 10만 원을 깎아주자. 실비 처리해서. 그러니까 10만 원 됐든 5만 원 됐든 그렇게 한번 보게 하자. 그렇게 정책 당국자한테 건의를 하고 싶다.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같은 동료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그 수고를 파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자. 그게 뭐 금액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근데 또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 게 스터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임장 스터디가 인기를 끌면서 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데 이 기사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제 유튜브에 이 재개발 예산 감정가 계산 방법 이걸 제가 부동산에 흑석동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투자할 때 투자 지표가 없었어요. 그냥 감정 막연하게 얼마다 이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집의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딱 이거를 도입하면서 히트쳤죠. 그래서 오히려 손님들이 저한테 그 설명을 듣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그 비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무료로 배포합니다. 요즘 제가 동행학 책도 전부 중국 고전도 번역해서 책자 무료, 강의 무료 전부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 지식을 이제는 나눠주고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 조회수가 45,000이에요. 45,000. 한번 볼까요? 이걸 참조하는구나. 이게 45,000이에요. 4년 전에 제가 원래 이거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 제 직원 교육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잘 모르니까 근데 또 제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좀 히트를 쳤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옛날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를 좀 잘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노트를 들고 와요. 노트. 돈을 들고 와야지 노트를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돈을 들고 와서 집을 사야지. 노트 들고 와서 우리 사모님들 두세 분씩 와가지고 앉아서 제가 처음에 신났죠. 막 제 호응해 주니까 부동산 처음에 오픈했을 때 뭣도 모르니까 막 잘난 척 하면서 강의하고 하니까 제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한두 번도 아니지. 막 50번, 100번 넘어가니까 제 입에서 뭐가 돼? 단내가 나죠. 그 두세 시간 동안 저는 설명을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하고 가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헛수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픈한 게 블로그였어요. 블로그. 그래서 160만 뷰가 넘었잖아요. 한때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래서 유료 광고도 여기다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한 달에 240 벌 때도 있었어요. 광고로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다 이 재개발 관련된 분석을 하고 우리 흑석동의 각 구역별로 전부 분석을 해줬어요. 책자 보고 얻어다가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거 재개발이 한참 바람 불 때는 제가 줄 세워서 계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만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 입고 오면 가세요 그랬어요. 손님들 내쫓았습니다. 별로 안 입고 오게 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재개발 관련해서는 뭐야? 손님들은 돈을 벌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손님이 왕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돼 있고 손님들 아니다 싶으면 꼭 하면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70간 적도 있어요. 매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자기의 전문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소통을 한 거죠. 이 블로그 160만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2015년 7월 오픈한 이후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피소드 뭐냐면 지방의 땅들 이제 제가 풍수도 공부하니까 뭐 전답 임야 그 중에 이제 정부 고위 관료직 굉장히 높으신 그 관료 출신인데 오셨어요. 행성에 자기 땅이 있대. 제가 양평에 땅이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 핫한 강산면 병산리에 제가 땅을 한 15년 전에 좀 제법 많이 사놨습니다. 미리서 알고 근데 요즘 뭐 고속도로 생기고 뭐 대통령 영부인 관련되고 막 뉴스는 뜨잖아요.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 그래서 이제 선전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제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저는 내다보는 힘이 아니고 우연히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밟은 격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몇 년 동안 신중하게 땅을 몇 년 동안 보러 다니면서 거기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을 보러 가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갔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들, 딸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횡성에서 그분 땅을 좀 봤어요. 그리고 전답도 보고 산도 보고 했는데 서초동에 사신 분이었어요. 그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갑을 안 들고 갔대요. 점심 때 했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 멸치국수 집이 맛있대요.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순전하게 갖다 모시고 가서 또 사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보다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파실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택도 없이 높은 가격이에요. 양평보다 더 높아요. 아니 이거 양평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건데 이거를 강원도 횡성 갑천면인가요? 그쪽에 그쪽인데 이거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파시면 파실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그때 내가 딱 느꼈죠. 아 이분은 운전도 못하니까 나를 이용해서 자기 땅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이러는구나. 옛날에 저기 부동산 가면 뭐예요? 커피도 타주고 그러잖아요. 손님들 와서 사랑방처럼 쓰잖아요. 저는 전부 내쫓습니다. 그런 분들 동네 분들 오셔가지고 와서 동네 이야기하고 누구 험담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싫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하고 그렇게 수다 떨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시지 마시라고 아예 이야기해버려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은 손님이 진성 손님만 오게 만든 거죠. 쓸데없는 손님은 못 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셔서 막 와서 막 누구 막 욕하는 거 이제 재개발 비대위 하다 보니까 막 조합장 욕하고 막 이러시면서 계속 언성만 높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할 일도 못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점잖게 그렇게 말씀해서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딴 부동산 가서 앉아서 나왔다 하시는 거 많이 제가 가끔 봐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들도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뭐 정보를 갖다 주는 건 전 정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실제 거래잖아요. 근데 거래는 또 딴 데서 해요. 뭐 굳이 저한테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제 시간을 뺏기고 제 지식을 나눠달라는 식으로 또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저한테 돌아온 건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제가 아까 이 강의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다 보니까 각국 전국에서 다 와요. 심지어는 대통령 경호실에 어떤 분도 오셨어요. 어떤 구역이 재개발 구역. 뭐 30몇억 감정 평가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상담 있잖아요. 뭐 상가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옛날에는 다 상의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료 10만 원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법인이다 보니까 정관에 상담에 대한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상담료를 10만 원씩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오셔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수십억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따라서 자기 재산 가치가 수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돈 10만 원 내고 하잖아요. 저도 그 대신 남한테 상담 받을 때 세무 상담 10만 원 주고 합니다. 공짜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제가 사주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또 제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다른 사주 보시는 분한테 가서 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고 이렇게 봅니다. 정당하게 자기 노력에 대한 거는 인정해 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성 손님을 가려받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쩔쩔쩔 매는 거는 한 건이라도 해서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부동산들이 어쩔 수 없이 저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퇴직하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잘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법무부 금융감독원 뭐 대학 교수 이런 게 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그런 직이 있을 때는 뭐 고위직도 와서 뭐 인사하고 막 그러던 때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당신이 부동산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했는데 저는 마인드가 딱 바뀌었죠. 운동화 신고 명함 쫙 뿌렸어요, 동네. 그리고 그거 서비스만으로 승부를 할 수 없다. 전문 지식이 된다. 부동산도 더 이상의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 동네에서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서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또 제가 검증을 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들의 100년치 연봉을 벌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신 분들도 부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부동산 직접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보시면 가끔 손님들 중에 좀 꼴값 드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는 그냥 가시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자세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 고자세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딸랑 집 하나 사러 온 사람들이 집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실장한테 관상을 공부해라. 딱 손님 오면 근데 또 기까지 수련하 기까지 공부하면 딱 들어온 손님이 기감을 읽으면 돼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정말 도사가 되면 그 사람을 스캔해서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무슨 생각으로 왔다, 이걸 다 간파하는 거죠, 바로바로.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이런 공부를 해두면 좋다. 그래서 사주와 관상 이런 걸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사람들 상대할 때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스캔해서 딱 간파하는 거죠. 이런 타입의 유형이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 제가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 부동산 중개사분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서비스가 좋거나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결국은 돈 버시려고 오신 분들은 서비스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세법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뭐냐면 자산가들 대상으로 하는 이게 증여나 상속 이런 걸로 솔루션을 제공해 줘서 제가 요즘 보험도 최근 며칠 전에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분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손님 중에서 고액의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동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가끔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여기 뭐 2030이라는데 이제 이해는 해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자기 재산이 전 재산이 5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2억짜리, 3억짜리 대출 이제 전세를 얻는 거죠. 그런데 불안한 거죠. 까딱하면 요즘 뭐 전세 사기에다 뭐 깡통이다, 막 깡통 대세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다가 막 A4 용지로 한 장, 두 장 다 빽빽이 써와요. 다 필요 없는 이야기거든요. 법에서 다 보호하고 있어요. 제가 법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거 다 법에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하나씩 또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식 같으니까. 근데 너무 또 가끔 보면 인성이 안 된 짜증나게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손님들 있어요. 젊은 손님들. 그러면 저는 그냥 보냅니다. 가시라고. 굳이 안 해도 된다. 당신이 돈 안 보태줘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놀아도 돈이 나오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저자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냅니다. 돈 안 되는 손님들은.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인성이 바르거나 친절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우리 그 KT 승무원 여자 승무원은 전세 들어왔다 제가 집을 사줘가지고 대박 땅이 그렇고 많이 벌었죠. 그런 분들은 그 달인가 뭔가 또 막 해년마다 몇 년간 보내주시고 또 투자 잘했다고 또 막 갈비를 보내신 분도 있어요. 갈비 막 여러 분 계세요. 또 술 한잔 사주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럴 때 저는 기쁨을 느껴요. 제가 제가 제 재산처럼 이런 사람들 재산을 아껴주고 불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주식, 부동산, 지금은 이제 금융, 그러니까 보험 이런 쪽을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정보 또는 지식을 이용해서 제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체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보냅니다. 어떻게 보낸다? 얼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막 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어느 사모님이 길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자, 이 부동산 답사가 있어요. 부동산 답사. 그래서 실제로 보시라.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요즘은 세입자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 보기가 쉽잖아요. 직장 주인분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단계로 연락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많이 하죠,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다른 전치 지역의 어떤 물건을 원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고 설명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조회수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조회된 날짜로 한번 게시된 인기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5,000 뭐 왜 이렇게 되지? 조회수로 하면은 인기순 게시된 날짜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꽤 많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몇천 번, 몇백 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상을 만들면.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이제는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젊으신 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그렇지만 이 노가다식으로 뭐 몸고생할 필요는 없다. 최소하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낀 게 토요일 날 놀러 못 가요. 토요일 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요즘 비워놓고 가긴 하는데 일요일도 손님 있으면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연중 무휴로 부동산 오픈하신 분 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사무실에서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저는 밤중에 12시 1시까지도 있잖아요. 계속 유튜브 찍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만 하면서 손님 오기만 기다리면서 사무실에서 하중일 죽치고 있다. 그 고역이죠. 고역이죠. 그래서 부동산 하신 분들도 우리 중개사님도 이제는 자기만의 특화된 전문 분야를 활용하고 앞으로 SNS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석동에서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가 선풍적인 분을 바람 부으니까 블로그를 따라 하신 분이 많았어요. 또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딱 했어요. 최근에 유튜브 하신 분이 한 10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그 세계를 구축해 가면은 그냥 좀 당당하게 손님한테 저자세 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월급쟁이, 월급 급여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공부해야만 살아남는다. 요즘은 정보가 대중화돼가지고 투자자분도 전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만 고리타분하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옛날 복덕방 수준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부동산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제 세무도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법률 이런 거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상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서비스 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다. 그래서 저는 상담료 10만 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상담도 10만 원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점심값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걸러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전화가 맨날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전화 받고 그 지역 상담해 주다 보면 재개발 관련된 거 상담해 주거나 부동산 상담해 주고 법률적인 거 해주다 보면 피곤해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 모임도 보면 제가 부동산하고 이후부터는 막 전화식 많고 선배분도 많아요. 그런데 유료화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하게 되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저 자신을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짜로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정당하게 부동산도 이용을 하시고, 이제 뭐 정말 하실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해도 감사하게도 제 손님들 중에 그런 진성 손님들이 참 많아요. 제 한마디에 그냥 20 몇 억짜리도 다 30분 만에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 같은 경우는 계약금 무조건 골프 치다가 골프 의사 선생님 그 계약금 쏘신 분도 있고, 변호사님은 술 먹다가도 탁 계약하신 분도 있고, 다 벌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중개사도 친절을 넘어서서 자기만의 전문 지식으로 신뢰를 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수수료를 위해서 그냥 거짓 이런 거짓 허위 광고를 올리거나 허위로 매물을 소개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 소개해가지고 제가 그 평가했다가 어떤 분은 2천만 원 손해배상 당해가지고 물으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 몰고 그냥 물건을 손님이 갖고 와요.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 절대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평가했다가 그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한테 2천만 원, 주인한테 얼마 해가지고 한 3, 4천? 몇몇 가지 낮추어서 보상을 받았어요. 제 한마디에. 근데 저한테 음료 하나 안 사오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이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굉장히 당연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걸릅니다. 그리고 유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무한정 풀어놓으면 제 자신이 없어져요. 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공부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저와 거래하신 분들 다 부자 되시고요. 아직까지 손해보신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계약하신 분들 전부 손해보신 분 없습니다. 전부 뿌듯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니즈에 맞게 제가 전문 지식이 더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해서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잘난 척 한다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저 염색 안 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 생긴 데가 이렇습니다. 싫으면 가세요. 이런 자세. 그런 자세로 저는 살 겁니다. 뭐 누구 눈치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눈치 안 보고 살았는데 굳이 뭐 나와서 아실 것도 없는데 제가 뭐 눈치 보고 삽니까? 제 자신대로, 제 자신 소신대로 할 거고, 다만 저를 믿고 거래하시는 분한테는 정확한 정보 이거를 드려서, 또 저의 이제 동양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촉이 있잖아요. 이건 돈 됩니다. 이건 돈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쪽에 사러 왔다가 주역점 치고 그냥 가신 분 있어요. 그분은 용산하고 양재동에 투자하셨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인중개사도 자기만의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지식, 그리고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정보는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이제는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 감정 소모가 감정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도 좀 더 이 공인중개사를 대하는 태도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많은 서비스가 갈 겁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발끈하는 성격이라서 또 안 입고 오면 바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신 분들은 저를 탓하시보다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성격이 많이 죽었어요. 부동산 7년 하고 나니까 옛날에 성질이 많이 죽었고, 또 제가 이 동양철학, 수수, 사주명리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유해졌다고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집에서는 제가 강성이미지였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빠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고, 제 자신도 겸손하게 중개업을 하면서 더 저를 믿고 오신 분에게 더 많은 정보와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와서 갑자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 땅 할 때도 착수금 받습니다. 100만 원 주시라. 왜냐하면 사무실 비워놓고 지방을 땅을 보러 가면 뭐가 생겨요? 사무실 비워놓고 기름값 나가지 않습니까? 제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받고 합니다. 어떤 분은 주셔요. 한두 분 주셨던 것 같아요. 안 준다 그러면은 그냥 게시물만 해놓고 전화 오면 상담만 하고 현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그 현장에 내놓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빼지 말자. 어떤 집중을 하자. 그런 자세, 전문 지식과 정확한 정보,
전문 지식,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물건, 되는 물건에 집중하자. 되지 않는 물건이 많아요. 아이언동이가 저 뒤쪽에 뭐 북과장가 거기에 300 몇 억짜리 재개발 그거 저보고 어떤 부동산님하고 저보고 공동을 해달라 불안하니까 저 가서 들어보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 또 대전에 당진의 철강소 뭐 68억짜리인가 제가 보러 갔다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계약하기가. 또 대전에 뭐 태양광 사업 뭐 수십억짜리 이런 게 수두룩해요. 보러 다닌 적이. 저도 이제 주로 외부에 큰 물건 많이 보러 다니니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그 1,800억짜리 건물 할 때 그때는 이제 풍수 감정을 해달라 1% 주겠다. 제가 그 교수님, 교수하다가 이제 자산운용사로 가신 분인데 제가 사주 봐줬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거기 갔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받고 그래서 풍수답사 해달라는데 그때 제가 겸손 떨었는데 앞으로 풍수 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도사급들 동원해가지고 풍수 리포트 써가지고 이 뭐죠 컨설팅 보고서 써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대부분 필요한 자질은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 지식 있죠, 법률 지식 있죠. 제 애들이 또 변호사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 세법적인 것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풍수, 그다음에 이제 금융을 이용한 재무 설계, 보험 이런 것까지 제가 모든 자격을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좋은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그걸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이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건방을 떨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걸 찍는 거는 이걸 보니까 얼마나 제가 또 이게 한이 맺혔으니까 막 전 대본 없이 하잖아요. 뭐 생각 없이 바로 영상 찍습니다. 막 나오는 대로 떠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떠드니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행설수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시장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하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